계속 거의 매일 동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로 출근하면서 옛날부터 또 찾아줬고요. 옛날에 그 대전에서 강의하실 때 동영상 있잖아요. 그리고 우보 거사님 그 채널 말고도 또 뭐 최영감인가 그 채널 검색해보니까 그것도 다 듣고 한 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짧은 거보다. 그때 이제 처음에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한 30분 정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하시고 그런 동영상들 이쪽도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실 다수를 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한 얘기고 개념적인 얘기고 관념적인 얘기가 십상이어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둬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전부 이 관념만 심어줄 뿐이라는 거죠. 불특정인 다수인을 상대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되게 새로운 관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방법보다는 대화의 방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이번에 구정 전후해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명상마을에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이제 5시 한 번, 낮 11시 한 번, 저녁 7시 반에 한 번 이렇게 이제 3번 대화 시간을 갖고 그다음 직접 이제 나머지 시간은 실제로 그런 도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또 틈틈이 같이 그 산에 산책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가능한 대화로 하지 그냥 전체 강의식으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한 관념에 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강의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말이 그 앵무새처럼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관념만 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어느 게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 보시면 뭔가 가령 제 이야기는 뭔가를 암기를 하라고 이렇게 이것을 정리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대화도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경험이다 보면은 결국 이해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말의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국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IM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좋고 싫음에 의해서 그 선호에 의해서 삶이 불편히 경험되게 되는 거니까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그 대상보다도 사실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판단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작용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아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정리함으로써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해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한다가 아니라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거기에 깨어있음으로써 그 깨어있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과 만나더라도 어떤 것이 경험되더라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경험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 작용, 이것에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상 이것은 되게 내가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이미 저거는 내가 한다는 내 게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자유로워져서 내 행위다, 내가 판단하고 경험한다 라고 하는 이 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온전히 삶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네, 혹시 또 뭐 그런 거 말고 또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욕심과 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나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라는 거는 벗어나는 게 분명히 좋은 게 맞지만 욕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 않는가.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누구나 다 돈을 원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또 뭐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원하고 그런 거는 자연스럽고 좋은 게 아닌가 보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것이 일순간에는 뭔가 열심이라든가 또는 뭔가 활동적이 됨으로 해서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도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좋다라고 해야 됩니까? 안 좋다라고 해야 됩니까? 예. 우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과 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욕심이나 화나 똑같은 겁니다. 욕심과 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욕심이 없으면 화가 없습니다. 화는 욕심의 동전의 다른 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화는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화는 사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지 욕심과 화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욕심과 화에 자유롭다 보면은 이제 욕심이다 이름할 수 있는 화다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작용 안 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단지 욕심과 화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욕심과 화를 내가 일으킨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왜?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죠. 작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내가 일으킨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니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들지도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서 단지 경험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욕심과 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욕심이나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런 욕심의 경험, 해소되지 않는 화의 경험이 전부 다 해소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해소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해소되는 화가 충족되려고 하면은, 드러나려고 하면은, 결국 욕심이나 화의 형태로 드러나서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억눌러지지 않고, 다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잠재되지 않아야, 그래야 소멸이 되고 해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만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해소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죠. 단지 내가 일으켰다라고 내 화, 내 욕심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일으켰다고 착각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상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경험될 뿐이죠. 단지 알아질 뿐이죠. 바로 그런 상태를 도라 그러고, 그런 상태면은 욕심과 화가 있다 하더라도 욕심과 화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삶이 되고, 즉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고,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우면은 나중에는 욕심과 화가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이제 욕심이 더 이상 욕심이 아니고 화가 더 이상 화가 아닌 그런 단지 경험일 뿐인,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그 욕심이라는 것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대한 관념인데, 가령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욕심이 결국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하게 되는 거죠. 화도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하는 거죠. 욕심이나 화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해소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해소되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욕심을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한다면은 비를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비도 농번기에 가뭄이 해소될 정도로 오면 좋은 비다 그러고, 지나치게 오면은 안 좋은 비다 그러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비 자체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비 자체가 아니라 다 그것에 대한 생각일 뿐이죠. 아무리 가물 때라도 사실은 서울에서 이 수도 물만 문제가 없다면은 서울 사람들은 비 오면은 사실은 귀찮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겠죠. 농사 짓는 사람은 단비다 그러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귀찮은 비, 쓸데없는 비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비는 그냥 비일 뿐이지, 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겁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욕심과 화도 비와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비란 하늘에 수증기가 떠 있어서 그것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되면, 상황만 되면 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조건이 돼도 수증기가 공중에 없으면 내리지 않게 되겠죠. 누굴 위해서 비가 오고 또는 누굴 괴롭히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욕심과 화도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누굴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좋으라고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비가 그런 수증기가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이듯이 욕심과 화도 바로 그런 해소되지 않는 것, 충족되지 않는 것, 그래서 불안정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일정한 관점에 의한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관점이 있는 한 삶은 항상 좋으면은 좋다라고 되고 안 좋으면은 안 좋다라고 경험되는데,
그럼 반쪽짜리 삶이 되겠지, 항상. 즉, 온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 반 괴롭지 않으면 대성공 아니냐? 그런데,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욕심이 충족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욕심은 끝없이 자꾸 더 높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욕심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되게 되는, 그렇게 기결되게 돼 있고, 사는 과정에서도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대부분 불만족한 상태가 되죠. 왜? 욕심은 항상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근데 그 욕심도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런 나는 만족한다. 보통 그런 수준이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작용은 내가 한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자유의지가 있고 또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기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작용은 내가 하는 작용이 우선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건 착각 상태인데 착각에 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령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사람이 내면적인 경험은 불편하고 괴로움이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들이나 예를 들면 사회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사실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불편함과 괴로움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뭔가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결국 불편할 수 있는 경험이 그만큼 경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삶에서 불편이 경험될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만큼 또는 자기가 대단하게 되려고 하는 어떤 나름의 상을, 이미지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삶에서 불편이 경험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럴수록 더 삶은 스스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삶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중도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고사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저도 이제 그런 것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중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중도라는 게 이쪽으로도 지나치지 않고 저쪽으로도 지나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를 유지하는 거. 예. 욕심이라는 것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나쁜 거. 그런 걸 중도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욕심이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그런 이 양변의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부처님이 하신 그 중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즉 욕심과 화를 적당히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아예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지 욕심을 조절하고 화를 조정해서 중간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아예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이 양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운데라는 것은 이것도 조금이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자유로운 상태를, 온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 적당히, 저것 적당히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게 된다든가, 적당히
심해지면은 적당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극단입니다. 관념이 적당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벌써 적당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적당히에 맞지 않는 어떤 상태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란 항상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도를 너무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중자가 의미가 뭔가요? 왜 중자가 나옵니까?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도 문자이기 때문에 관념의 소산이죠. 기본적으로 이 어떤 진리 또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도 이 말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자체의 독립적인 개념을 갖게 되죠. 가운데 중 그러니 양변에서 가운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런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로서 어떤 중도라고 하는 그 중도를 가리킬 때는 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빌려 썼을 뿐인 거지. 더구나 중도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부처님이 중도라는 말은 무엇이었을 거 아닙니까? 인도에 그 당시에 한자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 중도라는 말은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한자로 번역했을 때 그 중도라고 했던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말 뜻, 한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을 중도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중도라는 말은 결국 부처님이 그 당시에 중도라고 번역된 그 말씀으로서 가르치려고 나타내려고 한 그 어떤 상태,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상태, 그것이죠, 바로. 모든 단어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이 아니라 그 말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르치는, 결국에는 그것은 도라는 것은 삶에서 경험되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니까 결국 경험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그 말, 한자 가리키는 그 뜻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가리키는 경험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 이것으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그 말로서 이해하는 기본 자세를 가리키는 거고, 또 하나 중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를 들면 중용할 때 중 또한, 유교에서 중용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는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그렇지만은, 사실 중용에 대해서, 가령, 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은, 이 글자 자체 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진리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중자가 바로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느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는, 붙잡지 않은,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용 이런 것을 가령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와 사가 적절히 타협해서 서로 윈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윈윈 서로가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 도에는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쪽도 온전히 불만이 없는, 사실은 서로 노사가 윈윈한다는 것은 서로 불만을 조금씩 감수하는 거죠. 그것이 윈윈이죠. 부처님의 중도는 불만을 감수하는 것이 아예 불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아닙니다.
중자도 본래의 의미도 아마 뭐 여러 다이제이다 보니까 어느한 것은 그러기는 해도 중국에서 또한 중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자를 갖다가 여러 의미를 쓰는데 그런 단지 가운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냥 당연하다라고 가령 한자 사전에 나온 뜻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런 말인 거죠. 문자의 뜻에 집착하는 것은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얽매여 있는 거고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한 거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가리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문자란 이 손가락과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고 싶은 건 이제 아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자기 나라는 착각? 착각이나 무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든 불행의 근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고사님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신 현미경을 얘기하셨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구분이 안 된다. 너와 나 구분이 안 된다. 관념적으로는 이해를 되는데 그게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게 좀 뭐랄까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버릇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한면으로 봐도 구분되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 한면으로 봐도 어느 순간인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아니면은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현미경 꼭 생각을 해야 되나? 옛날 사람들이 현미경 없었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바로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어떤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금이 가지기만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정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나라고 하는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런 말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씀하셨죠? 옛날 사람들이 그걸 현미경 몰랐을 때도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을 아셨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도로서 아신 거예요. 도의 경험이면은 그것이 통찰로서 스스로 이해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 가령 아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로우려고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상을 강화시키고 있는 행위죠. 자유로우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상이잖아요. 아상이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한다? 이런 꼴이죠. 이런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그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으로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가 나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자꾸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즉 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상, 나의 생각을. 그래가지고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바로 뭔가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놈을 보라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놈을 보는 그놈은 뭔데? 그런 모순 속에 스스로의 불합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생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도로서 해결되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규정 단정은 왜 일어납니까? 규정 단정이라고 일어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안다, 실상을 안다라면 규정 단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좋다 싫다가 없는 상태예요.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벌써 비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벌써 무지의 조산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거죠. 벌써 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좋은 거다 아니다 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생각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작용이 알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인 거예요. 아상이 뭐다라고 하는,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면은 바로 자유로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조급하려는 것은 결국 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뿐인 거예요. 조급하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단지 경험될 뿐인 조급함이 일어나면 조급함이 일어나는 것도 단지 경험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문득 나라는 것이 뭔지가 이해되고 나라는 그 생각이 작용하더라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경험되는 걸 보면은 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정말 편의적으로 지 멋대로 일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가주는 그 중독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나가주는 기쁨, 즐거움. 예를 들어서 나라는 그 관념 속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라는 그런 관념이 들어있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에서 이겼다.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아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런 기쁨에서 또 포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보다도 아상이 주는 괴로움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예. 뭐랄까 그런 거에 더 직접 집착을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것이 주는 기쁨이 더 큰 것보다 다른 삶이 더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 기쁨을 주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 거죠. 사실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실은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이 경험되는 것도 더 많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기쁨에 집착하면 할수록 삶에서 경험되는 괴로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거기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축구 선수를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불만과 실망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삶이 재미없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제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예. 보통은 그 나라는 것이 상을 받았다거나 예. 어떤 걸
걸 성취를 했다거나 네. 뭐 어떤 걸 새로운 걸 얻었다거나 이런 것이 기쁜 기억이고 네. 괴로운 기억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네. 뭐 어떤 걸 잃어버렸거나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그거는 사실은 아직도 뭔가를 막 추구하고 그런 그런 사람 또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점점 이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좋았던 경험은 뭔가 성취됐을 때의 경험보다도 그 과정에 경험됐던 그 과정에 온전히 가령 딴 생각을 하지 않는 뭔가 목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충실했던 그 경험, 이 경험이 좋았다라고 하는,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응답하라 1988인가? 1988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더라고 아마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성취된 어떤 그 상태에 성취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뭔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순간에 문득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상태가 경험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행복이라고 경험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결과가 성취된 것은 일종의 들뜸이고 흥분이고 그것은 얼마나 갑니까? 목표가 달성됐을 때의 그 흥분과 기쁨은 얼마나 갑니까? 집 사가지고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어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그 만족도가 얼마나 갑니까?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만족도가 얼마나 갑니까? 삶에서 경험되는 뭔가 되려고 추구해서 그것이 정작 조건이 충족됐을 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갑니까? 만족도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사회 저명 인사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때, 의대 합격해가지고 그 만족도가 얼마나 가느냐 보니까 3개월 간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느라고 또 괴로워요. 또. 그럼 지금 그렇게 보면은 그때는 하나의 그냥 흥분됐던 그런 순간일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하는 목표에 얽매여 있는 때가 아니라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 충실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몰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몰입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냥 이 순간에 아주 충실한 다른 것이 생각에 끼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충실한 이럴 때 사람은 온전히 그 순간 행복감의 상태고 문득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행복하다라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조건이 성취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바로 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거예요. 조건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매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일 때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집이 있고 없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감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어떤 성취가 됐을 때의 기쁨이라고 경험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삶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불만족한 상황이고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맨날 과거를 연연해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항상 불만족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결코 지족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경험돼야 행복감이라고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데 항상 가령 목표가 달성되면 또 새로운 목표가 그런 사람은 또 새로운 목표가 되게 돼 있어요.
집을 20평짜리 처음으로 마련하고 거기에 세상에 이제 만족하다고 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20평이 아니어도 내 집이 없어도 괴롭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20평이 되면은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다가 곧 20평까지는 안 되고 30평, 40평 그렇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뭔가 다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한데 만족한 사람은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아요. 만족한데 왜 다른 걸 추구를 합니까? 항상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도란 그래서 추구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구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불만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가 온전한 거죠.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온전하니 완전하니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어쨌든 추구함이 없는 거죠. 필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어떤 상태든 자족한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뭔가가 더 필요하고 자꾸 더 가져야 되는 사람, 뭔가 가질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닌가요, 진짜? 그래서 삶은 어떤 욕심으로서 추구하려고 함으로 해서 결코 채워지는 그런 만족의 삶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훌륭하려고 하는 거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구나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만족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도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삶인 거예요. 이 순간을 만끽하면 누구나 다 자족한 상황이 됩니다. 행복함이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남이 보기에 집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직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경험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런 것 스스로 분명한 것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체계를 가령 도가 뭔지 또 바른 견해라는 것이 뭔지 자연이치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정리함으로 해서 어떤 거다 규정함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경험,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되면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 말은 그냥 줄줄 나오게 되는 것이 말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를 정리해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나 행복감이 만족되는 것, 경험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은 바로 도를 통했습니다. 도, 깨어있음,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상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더 빨리 깨닫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왜 하루에 1시간씩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지금 이 순간 바로 도의 상태고 하루 종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후보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깨어있느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종일 그냥 수행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더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저기 카페 그 이야기인데, 맨날 그 이야기인데, 모든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데, 요즘 올리고 있는 이분의 명상말 구정전을 해서 일주일간 있다가 안분하고, 하루에 대화를 3번씩 했으니, 일주일간 했으니,
21번, 그 중에 딱 낮에 한 번 일이 있어서 빠져먹었으니까 20번의 대화를 했는데, 내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해도 끝은 항상 도가 뭔지 그것을 또 한번 경험해보라고 맨날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 바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들리는 것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듯이, 자, 듣는 것은 내가 귀로 듣거나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 상태가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따로 시간 내서 뭘 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도 도의 상태고, 즉 수행이고 명상이고, 밥 먹는 것도 수행이고 명상이고, 화장실 가서 일 보는 것도 수행이고 명상이고, 일하는 것도 수행이고 명상인데, 따로 뭐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냥 휴식. 그냥 할 일 없으면 늘어놓어서 언제나 휴식, 성장 상태. 누워있기가 좀 그러면은 그냥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있기. 어떠한 경우 또한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경험되는 그 상태. 내가 알려고 할 것도 없고 경험하려고 할 것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도 없이 그냥 경험될 뿐이니까 아무것도 함이 없으니 이것이 언제나 휴식이죠. 그냥 휴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지는 것이 휴식이죠. 이거야말로 명상이야말로 가장 좋은 휴식, 가장 제대로 된 휴식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휴식인 거예요. 듣는 것도 휴식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함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인 그런 상태면은 그냥 하루 종일이 다 수행인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시는데,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수행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수행이다 이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 삶이 도의 상태의 삶인 거예요. 그때는 뭐 돈이 아니니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은 하루 종일 그냥 수행 명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다 이런 것은 연습이고 그냥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되고 나면 그냥 삶이 수행이고 수행이 삶인 겁니다. 어쨌든 도라고 하는 것은 1분 경험되면 1분 경험된 만큼 삶에 도움이 되고 10분 경험되면 10분 경험된 만큼 삶에 경험이 되니 도라고 하는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경험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경험해라. 아무것도 싫어하거나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생각이 작용하면 생각이 작용하는 그대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작용하든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내가 하는 거냐, 내가 안 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러시면 돼요. 그게 바로 도입니다. 판단, 평가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 되고, 단지 내가 판단, 평가를 하려고 한만 없으면 돼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한만 없으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바람 부는 거나 비 오는 거나 똑같은 자연현상일 뿐이니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 것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집니까? 지금 생각하시죠? 네.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생각하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지금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엠님은. 생각 안 일어납니까? 생각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은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한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생각이란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냥 구경만 해보십시오.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착각이니, 만약 이게 왜 착각이야? 생각은 내가 안 하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하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그건 아이엠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 거라면은 아이엠님이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그런다면은 세상을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죠, 그냥. 규정해 놨으니 어떻게 그렇지 않음이 어떻게 알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가 알아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러려면은 나라고 규정한 그 생각 상태가 아니어야 아닐 수 있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이미 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가 아닌지가 알아지겠어요? 일어나버리면 그것은 내가 한 거라고 규정해버렸는데 이미. 그래서 규정함 없이 그냥 그대로 알아져야, 아, 이게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질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거 족족 내가 한다고 규정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지겠어요? 그래서 또라는 것은 바로 규정함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치가 스스로 분명해지고 자명,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도의 상태에야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소 그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테니, 자,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지금 이 순간 바로 도의 상태면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리라,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하면 되고 있죠. 그냥 잘 들으려고 하면 없고, 이해하려고 하면 없고, 들리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러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해하려고 하면 일어난다면은 그렇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이 맞니 틀리니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함에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니,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또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의 도입니다. 그러시면 스스로 분명하게 될 겁니다. 자,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자꾸 생각해서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구경하십시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뭐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런지 한번 그냥 단지 구경만 해보십시오. 2층 교실에서 그냥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단지 구경만 하듯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단지 구경만 해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그 구경하신 소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